이렇게 보시다시피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근데 아마 어제 현장에 다녀오신 분들은 비슷한 생각일 것 같기는 한데 그 시청역 쪽으로 가는 그 길 쪽을 이상한 그 태극기 세력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마이크 빵빵하게 막 울려서 저희도 이제 알림이단 분들하고 같이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막 뭐 비가 그치니까 돈을 건네 뭐 이상한 얘기가 계속 귀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좀 저희 앞에 걸어가신 어떤 젊은 분이 거기에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이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자리 자체가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일단 오세훈 시장 자체가 박원순 전 시장 때랑은 다르게 이런 집회를 허용하지 않게끔 거기에 그래서 일부러 막 구조물 설치하고 여기다가 이것저것 채워 넣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죠. 왜냐면 박근혜 탄핵 때도 실제로 그 광화문 광장 쪽에 정말 많은 인파들이 진짜 꽉꽉 차가지고 어떻게든 그런 사람 수를 줄여보고 동선을 꼬이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들이 아무리 설친다 하더라도 우리 뭐 알림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시민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저도 이제 요 부위원장 이게 있어가지고 저 인증샷을 남겼는데 저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고모스입니다. 고모스를 어떤 분이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있어가지고 그냥 저도 들고 인증샷을 찍었고요.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같이 유쾌하게 물론 이제 분노할 건 분노하지만 우리 연대하는 그 시민들과는 같이 유쾌하게 그리고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통통 튀는 요런 센스 있는 우리 이 실장님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힐링을 얻었다. 그래서 요런 텐션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국 알림이위원회 오픈 카톡방에 오시면 되게 다양한 진짜 24시간 365일 떠들고 있는 방이거든요. 저는 그 자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를 외롭고 불안하지 않게 버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남천동을 중심으로 모인 분들답게 그냥 24시간 남천동 틀어놓는 느낌이다.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톡방 오픈 카톡방에 들어오시길 강추드리고요. 이렇게 어제 깃발을 또 휘날리는 게 인증샷이 올라와서 전 저 옆에 있었습니다. 옆에 있었는데 요걸 드시는 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고 이렇게 같이 힘든 시기를 버틴다는 그 자체가 박근혜 탄핵 때 저는 그땐 정치 이렇게까지 고관여층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거리로 나섰던 생각이 많이 나서 중간중간에 막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님의 명연설 완전히 각성해가지고 진짜 무대를 휩쓸었는데 진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들이 던지는 키워드는 뭐 사법 리스크 현실화 이제 사법 리스크 뒤에다가 현실화까지 붙이고 있죠. 그리고 뭐 대권 가도가 위태롭다 이러면서 민주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게 저들의 속셈인 거 다 알고 있죠. 민주 리더십이 흔들린다. 당내 균열은 불가피하다. 뭐 민주당이 내홍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무리 저들이 저렇게 발악을 한다 하더라도 본질은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민생, 외교, 경제 뭐 전부 다 파탄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대한민국을 독재화하는 그 과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었죠. 실제로. 그래서 아무리 저들이 정치 탄압을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펄펄 살아서 인사드린다. 해가지고 마치 또 이게 비가 와가지고 엄청난 그 사진들이 막 나왔어요. 이 뒷모습 사진을 보면서 저도 야 진짜 대박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핵심은 뭐였습니까?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저는 가장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한마디로 이 리더답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그런 지도자라는 생각이 딱 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민주주의와 이재명은 죽지 않고 덧붙여서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야.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김민석 의원이 이분도 연설 굉장히 잘하시죠. 아마 보신 분들은 다들 똑같은 생각이실 텐데 짬바 어디 안 갑니다. 김민석 의원의 짬바가 어디 안 가는데 그러한 김민석 의원도 최고의 연설이었다. 지도자의 연설이었다. 더 강해질 거다. 누가 이 대세를 막겠냐 이겁니다. 이제 상대들이 쫄 것이고 우리가 이길 거다. 이런 말씀을 전하셨고요.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도 저들 입장에서는 아까 뭐 내홍이네 뭐 사법 리스크 현실화네 막 키워드를 던지고 있지만 해도 너무하잖아요. 이게 벌금형 100만 원 이상으로 해가지고 되게 애매하게 그렇게 건드렸으면은 소위 이 안에서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튀어나올 구석이라도 어떻게 뭐 마련해봤을 텐데 지금은
기억과 인식을 가지고 깜빵에 넣겠다. 이게 한 줄 핵심 요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사법살인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이 어제 비상연석회의까지 열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거냐. 김민석 의원도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 이래 진행된 정치검찰과의 싸움이 지금 본격적으로 벌어진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 이재명 대표님을 향한 이번 1심 그 선고 결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억과 인식을 가지고 깜빵에 넣겠다는 이거는 무지막지한, 이거는 역사 교과서에 어떻게 기록이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막 1950년대 막 조봉암 선생이라든지 과거 막 김대중 대통령 막 사형 선고라든지 납치라든지 이런 거를 딱 지금 저희 같은 90년대생 이후 청년들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냥 드라마나 영화나 막 책 속에서 보던 얘기지 이게 안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제 지인들하고 얘기할 때도 좀 젊은 친구다라고 말하면 80년대 민주화 운동할 때 그 거리에 진짜 막 무장을 해가지고 막 탱크 다니고 진짜 막 최루탄 날아다니고 뿌옇고 이런 시대를 살았던 그 시점과 지금은 이게 능력주의라는 탈을 쓰고 양복을 입으면서 검사의 그 영장 가지고 막 쑤셔대는, 이게 정치 고관여층 특히 민주시민들은 알지만 지금 청년들은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런 결과를 보면서 야 근데 이걸로 징역을 보낸다는 건 과한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여론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 온라인 상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선거로 이길 수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아예 그냥 정치를 못하게 만들려는 거다, 이런 거라는 거를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요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무슨 민주당 탈당한 사람들이 이것저것 떠드는 거 가지고 언론에서 또 열심히 뽐뿌질하고 있는데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공허한 얘기들이고요. 그거는 그냥 뭐 굳이 제가 그래서 처음에 다룰까 하다가 시간 낭비다 싶어갖고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도 정말 많은 시민들이 공유를 했죠. 저도 그래서 이게 공감이 많이 가서 한번 며칠 전에 언급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재명 대표님이 뭐를 하든 이미 결과는 끼워 맞춰놨다 이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였다고 날리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었다고 날리고, 숨을 쉬면 숨 쉰다고 날리고, 숨 참으면 숨 참는다고 날리고, 그냥 결과적으로 이재명 무섭다. 왜? 기득권 제대로 이거 청산 당할 것 같으니까 친일파 세력들, 지금 멋모르고 설치고 다니는 뉴라이트 세력들 그대로 다 책임질 것 같으니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의심했던 게 뭡니까? 어쩌면 저렇게 김재원, 뭐 곽규택, 주진우 이런 사람들이 콕 징역 1년을 찝어서 얘기한 거냐?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렇게 단정적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실하다고 말한 거냐? 실제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진우 씨는 김용민 의원이 진작부터 비판을 했었죠. 검찰의 아주 상세한 내용들을 주진우가 어떻게 알고 있냐? 그러니까 옆에서 그 곽규택 씨가 거들면서 언론 보도 나온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럼 기사 갖고 와봐라 라고 되치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 덮어버린 거. 그러니까 저들은 이미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생중계로 그렇게 난리친 거 아니냐. 왜냐면 막상 무죄 혹은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저 사람들이 전부 다 쪽박 차는 건데 진짜 감당할 수가 없을 텐데 어쩜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생중계로 난리를 치면서 저렇게 진종호 같은 인간도 저렇게 숨지 말고 재판 생중계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건지 많은 시민들이 물었는데, 이제 굉장히 또 저런 식으로 멋모르고 이제 피켓 들고 1인 시위를 하다가 망신을 당했죠. 왜냐? 지금 황기자TV에 이렇게 요약 영상이 올라왔는데 한마디로 이것부터 대답해보세요, 진정호 의원님 따라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거는 조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 삼을 거면 그 몇 년 전에 국민의힘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따지세요. 지금 다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나 생중계라. 그러니까 이제 먼 산을 봅니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죠. 이건 뭐 진종호 씨뿐만 아니라 국힘당 정치인들도 다 똑같아요. 막 이재명 난리치고 막 방탄이다, 이거는 끝났다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김건희 돈봉투 얘기 나오면 그건 모르겠고 그건 이제 안 보이고 이거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 내가 얘기하면 큰일 나지. 나 지금 이거 용산에 찍히면 내 캐비넷이 요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그냥 숨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이 참을 수 없는 가벼움.
한동훈 대표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저도 이제 노무현재단 이사로서 이 정진석 따위의 인간을 저런 식으로 비서실장으로 데려간 것 자체에 분노를 하고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떠들었는지 뻔히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너무 저열해가지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1심에서 정진석 실형 때리니까 판사 신상을 털면서 국힘이 다 난리를 쳤습니다. 판사가 노사모 판사라면서 판사 신상 털고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징역 6개월에서 갑자기 벌금 1200만 원으로 저렇게 됩니다. 이 자체도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또 여기서 또 멈추지 않고 숟가락을 올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법무부에 검수원복으로 가능했던 거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 1심 결과는 재판부 이상한 거 아니고 잘한 거고 이거는 그 검수원복 덕분이야.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를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검수원복이라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검수원복이고 나발이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아무리 검수원복을 100번 1000번 외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무리 비난을 하고 집회에 나간 시민들을 아무리 조롱한다 하더라도 당신 한동훈 온가족 드루킹 사건은 덮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제 거리로 나섰던 시민분들은 특히 그 시청역 인근에서 저 태극기 든 사람들이 그 집회하는 걸 생생하게 들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이재명 대표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저 예상했던 거지 하고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뒤에 한동훈 얘기가 나오더니 한동훈 청산까지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동훈도 보내야 된다고. 실제로 친윤 의원들도 지금 그 윤석열 이 비방한 글을 당무감사해야 된다고. 실제로 이건 뭐 고발까지도 이뤄지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 당내 갈등을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한동훈 대표가 침묵하다가 마지못해서 얘기를 했는데 안 끝납니다. 지금 본인은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열심히 때립니다 로 빠져나가고 싶겠지만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예고 드렸듯이 제 채널에 한두 개 정도의 광고는 한다. 그 중에 인터넷 비교한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품만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꼭 필요한 인터넷, 휴대폰, 가전제품 렌탈을 통해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시에는 최대 48만원, 그리고 알뜰폰, 핸드폰 새로 장만할 필요가 없이 현재 쓰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 들어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아마 인터넷 비교원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든든하고 믿음 있는 서경석 씨를 모델로 한 인터넷 비교원은 무려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24년 8월 기준으로는 가입자가 6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단독 혜택도 있는데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삼성 55인치 TV 선택 가능하시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에 소개한 친구까지 가입한다. 그러면 신세계 상품권 4만원에 추가 혜택도 계속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1670-2521 여기로 전화 거셔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 알림이 황희도 채널을 보고 인터넷 비교원 가입하실 시엔 비타민 B 컴플렉스 100을 증정해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둘 예정이니 영상 시청 후에 인터넷 비교원 가입하시고 많은 혜택도 받아가시길 강추드립니다. 지금 보세요. 이렇게 정치인들도 이거는 지금 당무감사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실히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한동훈 본인을 위해서 하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최근에 갑자기 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장예찬 씨,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드루킹 하면 이제 한동훈 온가족 드루킹이 돼버렸습니다. 프레임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하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 친윤그룹이 갑자기 온가족 한동훈 뭐 얘기하면서 한동훈 드루킹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몸통은 진은정 변호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동훈 씨의 와이프죠. 그러면서 힘없는 유튜버들만 고발하지 말고 나를 꼭 고발해라, 이런 식으로 멈추지 않고 저렇게 막 따발총을 쏘는 걸 넘어서 막 폭탄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가 뭐 사법부 얘기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국민 눈높이 얘기하면서 최소한
다른 건 다 떠나서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받고 그리고 쭉쭉 치고 나오면서 저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방안으로 갔었으면 이렇게까지 뭐 갈팡질팡하지도 않았죠. 안철수랑 똑같은 그냥 간동훈이란 얘기를 듣고 있는 마당에 이제 한동훈이란 사람이 어딜 보고 누구를 대변하면서 정치를 하겠습니까? 아무튼 저 한동훈 대표 이제 저런 의미 없는 얘기들 뭐 검수 원복 이런 거에 분노할 필요 없고요. 그냥 이제 한동훈 온가족 드루킹으로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계속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님 얘기로 넘어와 보면 결국 핵심은 이제 그 협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협박이라는 기억과 인식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거고 실제로 이때 당시에 이 상세한 내용들까지도 이미 언론이나 막 온라인상에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미 막 수십 번, 수백 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 입장에선 거들떠도 안 본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최근에 인사처에서 공문 보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가장 최근 얘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다뤘던 건데 한마디로 인사혁신처에서 뭐 감사원, 방통위, 검찰청 이런 데 공문을 보내요. 국가공무원법을 언급하면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주도하는 윤석열 퇴진 촉구 국민투표에 참여하지 말라. 이런 공문을 이렇게 보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4번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라.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갑자기 저렇게 법 조항들 딱딱딱딱 나열하고 너네들 이걸로 불이익 받지 마.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불이익 받지 말라고 걱정하는 차원에서 한 얘기입니까? 니네들 중에 이거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기만 해봐. 니네 내가 이걸로 이 법 조항 가지고 너네 다 털어줄 테니까. 이렇게 느끼지 않겠냐고요. 그래놓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해서 누군가 보낸다 치면 이걸 협박으로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아니 난 걱정해서 한 거다. 아니 불이익 받지 말라고 오히려 우려를 해준 거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법기술자 우리가 맨날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은 이게 지금 세계관이 되게 이상해졌잖아요. 보수를 넘어서 원래는 극우라고 엄청 비판을 받던 정규재 씨가 갑자기 이재명 1심 판결은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게 지금 세계관이 너무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극우라고 불렸던 사람이 갑자기 정상적인 보수가 될 정도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저 끝으로 간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정규재 씨가 이건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제목부터 저렇게 바꾸고 글을 씁니다. 한마디로 이 되게 상세한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이미 낙선자는 유권자의 사실상 판결을 받은 결과란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실질적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진실을 다투는 당선자, 한마디로 윤석열이죠. 이 사람은 모든 걸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님 입장에선 어떤 싸움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진술을 다투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본인의 주관적인 상태에 대한 평가하는 걸 가지고 이걸로 징역형을 보낸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이고 특히 국토부라는 상급단체로 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충분히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특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털었습니까? 계속 압박하고 그리고 판사가 국어시험이라도 치듯이 그 이재명 대표님의 발언을 막 정답을 찾으려고 시도를 하는 것도 당연히 법관의 재량을 넘어서는 거다. 결국 판사 한 명이 대한민국 모든 걸 지금 좌지우지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 셈인 겁니다. 저 사람 한 명 때문에 지금 민주당 뭐 파산시킨다. 이재명 대표 대선 못 나오고 그냥 깜빵에 넣겠다. 이게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규재 씨의 주장은 이거예요. 본인도 이재명 대표가 마음에 들어서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아니라 유권자가 판단해야 할 문제를 왜 사법부가 판단하냐. 이게 한마디로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국 거리는데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는 그 트럼프도 아무런 문제 없이 선거 치르고 대통령 되지 않았냐. 근데 맨날 한미동맹, 어제 심지어 막 거리로 나서가지고 막 신났던 그 사람들도 옆에 성조기 들고 태극기랑 같이 들고 막 휘날리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래서 유권자의 몫에 맡겨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참고로 지금 검찰 독재 대책위
이것도 지금 유튜브가 있습니다.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한준호 위원장도 이거에 대해서 크게 쟁점은 두 가지다. 근데 아마 이 내용은 이미 지겹도록 다들 보셨을 테니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지금 검찰 독재 대책위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님 사진 그 올라온 것 이렇게 4명만 도려낸 거 사실은 원래 10명이었다. 이걸 조작했다는 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고요. 백현동에 대해서도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가지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래서 좀 긴 내용이지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식으로 국토부의 협박이 실제로 있었고 백현동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언급을 하는데 법률에 의한 요구여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해줬다. 이게 핵심이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검찰에서는 일부 짜깁기를 해가지고 장난질을 쳤고 재판부가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고요. 실제 발언 취지와 재판부가 인정한 취지는 전혀 다른 얘기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도 심지어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함부로 판단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협조 요청 공문이라면서 계속 압박을 했던 것도 당연히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너무 이제 제가 전할 내용이 많아서 뭐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판결에 대한 그 검찰 독재 대책위의 비판이고요. 이건 참고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하는 판결이다. 그래서 쭉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려는 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의 본질이란 거고요. 지금 보니까 구독자가 한 9,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채널들 여기에 진짜 쇼츠 형식으로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구독자가 최소한 진짜 5만 원래는 이제 10만은 넘어야 되는데 못해도 한 3만 정도라도 일단은 넘길 수 있도록 많이 구독과 주위에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이제 봐야 우리가 또 온라인 상에서 냅다 와가지고 막 낄낄대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온라인 상에서 이런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윤석열 당시 후보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뉴스타파에서 이것도 아주 상세하게 다뤘는데 뭐 거짓말하면 지금 산더미죠. 근데 가장 중요한 쟁점, 내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 정도 사기를 당했다. 이것도 그 대선 후보 당시 얘기입니다. 10원 한 장도 피해 안 줬다. 요 얘기도 당연히 피해갈 수 없는 얘기인데 심지어 그 이후로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 이것도 걸려야 될 문제죠. 그리고 김건희 씨 주가 조작 문제 말해서 뭐합니까? 입 아프도록 떠들었는데 오히려 손실을 봤다고 얘기하고 절연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가 이미 지금 다 드러났죠.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님을 잡아 넣으려는 그 잣대대로 지금 윤석열을 보자고요. 이재명 대표님이 징역형 집행유예면 그럼 최소 무기징역이란 얘기가 왜 나오는 거겠습니까? 그리고 윤우진 씨에 대해서도 변호사 소개해준 적 없다고 말해서 위증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실제로 요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도 대선 기간입니다.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하지만 윤호진 씨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직접 한 거 아닙니까? 문자가 와서 윤석열 선배가 보냈습니다.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요 내용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공정한 그라운드입니까? 지금 이걸 두고 뭐 이준석 씨를 비롯해서 뭐 개혁신당이나 펜코나 이런 데서 신났던데 그 이준석 씨 그 공정한 경쟁 이따 제가 다루겠습니다. 따로. 그리고 김건희 씨가 어릴 때부터 구약을 다 외웠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구약 나와서 다 얘기해봐라. 요런 얘기도 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씨알도 안 먹히죠.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 없다. 김문기 몰랐다는 징역형이고 김만배 몰랐다는 아무 문제도 안 되고 그래서 실제로 그 화천대유 관계자 녹취록도 당시에 상세하게 얘기했었고 이것만 보더라도 윤석열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데도 전혀 누군가한테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법치주의입니까? 이 자체가 불공정한 그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지 않는 선에서 기계적 중립, 양비론 전 이것도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니 윤석열, 김만배 깐부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청문회도 함께 중미했다는 증언도 나왔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했었는데 근데 지금 보세요. 언론에서 뭐라 그럽니까? 야, 이 한성진 판사는 카톡도 안 쓰는 정통 법관이더라.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카톡을 안 쓰면 그 사람은 정통 법관이고 그러면 이 논리대로면
카톡을 쓰는 사람은 뭡니까? 아니 카톡을 쓰고 안 쓰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카톡을 안 쓰고 텔레그램을 쓰거나 뭐 문자를 쓰면 그 사람은 뭐 찐입니까? 그리고 카톡을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럼 이상한 법관입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별의 별걸 가지고 신격화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경제 심연보 기자님 이런 분들한테도 뭐 기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한테도 아니 카톡을 쓰고 안 쓰고 이렇게까지 성역화를 해야 됩니까?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님 무죄 나왔으면 또 뭐라 그랬을 겁니까? 아니 이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재판부가 뭐라 그랬나 다시 한번 보자고요. 앞서서 윤석열 후보의 문제랑 이재명 당시 후보의 문제가 다르다라고 만약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걸 얘기하면 됩니다.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 이재명 대표의 죄책을 무겁게 봤다는 거예요. 왜 무겁냐?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서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죄는 무겁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앞서서 윤석열, 장모, 김건희, 김만배, 윤호진 이런 내용들 이거는 그럼 유권자들한테 혼란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대의민주주의 본질 훼손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만든 거 아니에요?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서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요? 아니 국회 나와서 얘기한 거랑 심지어 윤석열 그 후보가 여기저기 막 떠들면서 그걸 또 열심히 확산시킨 거랑 이게 같은 선상에서 놓는 것도 전 웃기다고 보지만 설령 그게 같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윤석열에 대해선 파급력과 전파력이 없었냐고요.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이 얘기를 할 거면 윤석열 이 관련한 내용이 만약에 저 한성진이라는 사람한테 갔을 때 도대체 징역 몇 년을 때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징역형이 말이 되냐 막 공직선거법으로 징역형 그 얘기하다가 문득 저도 잊고 살았던 제 재판 소식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았거든요. 근데 곽상도 당시 미래통합당 그리고 이명박 요건이 갑자기 공직선거법으로 엮이면서 한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대법원 최종 유죄가 나왔는데 저도 징역형 집행유예였거든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데 제 유튜브에 신천지 관련한 영상 올렸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당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하고 곽상도 건이 형사에서 최종 무죄가 나왔고 이명박 건만 유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선고받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사회봉사까지 다녀왔는데 제가 어이가 없었던 건 저를 향한 잣대가 제가 한동안 잠이 안 왔던 게 열받아서 저를 향한 잣대를 지금 막 떠들고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얘기하고 막 김용판 같은 인간들 돈다발 가지고 막 이상한 조폭 얘기하고 이따위 인간들 아니 같은 잣대 들으면 이런 사람들은 그럼 징역 몇 년이지? 이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람들은 기소조차 안 되더라고요. 막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기소도 안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심 재판부에서 저는 반대로 이게 무죄였습니다. 공공의 관심에 관한 것이고 비방 목적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1심에선 전부 무죄 나왔어요. 참고로 당시에 증인으로 나왔던 분이 신천지 그 이명박 씨 그때 경선 때 관련해서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증언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사법 부정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도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잊고 살다가 최근에 갑자기 다시 이걸 보니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한쪽 진영에는 무슨 말만 하면은 그거 갖다 징역을 때려버리고 다른 쪽은 기소조차 안 되고 설령 어찌저찌 재판 간다 해도 그냥 무죄가 나거나 아니면 대충 벌금 얼마로 때우거나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얼마나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 이거 황희도 또 네 책임 없다고 빠져나가려고 그러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잘못했습니다 저. 어쨌든 그리고 대법원 판결 어떻게 부정을 합니까? 인정해야죠. 인정은 하는데 제 그 이후의 목표는 뭐냐면 공정한 환경을 만들자고요. 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준석 같은 사람들 공정한 경쟁 맨날 얘기하잖아요. 어설픈 양비론 따위 펼칠 게 아니라 공정한 환경을 만들자니까요. 너도 나쁘고 쟤도 나쁘고 이딴 거 가지고 자기 주목받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게 제대로 된 공정한 환경입니까? 제가 만약에 이걸로 징역형이면
저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막 가족 인신공격하고 신상 털고 좌표 찍고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제가 징역 6개월이면 그런 사람들 징역 6년 때리라니까요. 그럼 제가 이렇게까지 안 열받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말, 기업과 인식을 가지고 저렇게 징역형 때릴 거면 그러면 다른 윤석열 후보는 물론이고 다른 정치인들도 똑같은 잣대 들이대서 무기징역부터 징역 몇십 년 보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열받진 않을 겁니다. 적어도 저는. 지금 대통령이 된 인간도 골프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트럼프 핑계대고 국민 핑계대고 아주 거짓말이랑 거짓말은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저런 인간이 거짓말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까? 그래놓고 맨날 무슨 뭐 법치주의가 어쩌고 민주공화국이 어쩌고 그럽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좀 그만하시고요. 오죽하면 이제 군대 내에서 뿔나가지고 지금 이걸 제보를 하니까 아주 꼴값들을 떨고 있는 거예요. 제보를 색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이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보자를 색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심지어 또 기가 막힌 소식이 전해지는데 골프 단독 보도한 기자를 경찰에 입건했답니다. 이런 나라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에서 너도 나쁘고 쟤네도 나쁘고 강화문 집회 나온 사람들도 웃기고 시청 집회 나온 사람들도 웃기고 이게 얼마나 비겁한 건지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편해요. 정치인들 싸잡아서 욕하는 거 평생 할 수 있죠. 모든 정치인들 싸잡아가지고 기대치 엄청나게 높여놓은 다음에 야 나는 이만큼을 바랬는데 정치인 이것밖에 못하더라. 정치를 뭐 저딴 식으로밖에 못하냐. 술자리 가가지고 지인들 앞에서 허세 떨고 SNS에 겁나 힙한 척 글 올리고 그게 힙한 게 아닙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길 바랍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아니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다고 핸드폰 압수당하고 입건되는 나라예요 지금 이게. 거리에서 지금 뭐 최루탄 안 날라다니고 뭐 탱크 없고 뭐 군복 입은 사람들이 군홧발로 시민들을 짓밟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런 모습인데 그래놓고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자유타령을 막 30번 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틈만 나면 얘기하고 이게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렇게 떠드는 나라 맞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에 여기서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는 더 위태로울 거다. 커져가는 사법 리스크다. 언론에선 이런 식으로 자꾸 떠들면서 민주시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그 민주당 내부의 그 분열을 조장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유시민 작가님을 비롯해서 많은 그 분들이 진작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많은 시민들도 어제 거리에 나선 걸 봤을 때 이미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저런 뻘짓들로 더 많은 민주시민들이 결집을 하면 결집을 했지 저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거의 혁명에 준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정도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저런 식으로 사람들 막 극단적으로 몰아가지고 무슨 뭐 계엄령이라도 선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원래는 우스갯소리로 사람들 사이에서 나와야 될 얘기인데 실제로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뭐 박선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부 내용을 공개했잖아요. 저들이 얼마나 끔찍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한가하게 어떤 뭐 당위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되게 무슨 책 속에 나오는 얘기를 한다든지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저도 당연히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 열심히 읽고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는 적어도 최소한 토요일에는 읽던 책도 덮고 거리로 나서서 이 많은 시민들이 왜 이렇게까지 거리로 뛰쳐나오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너무 바쁘지만 거리로 나가는 거고요. 이건 뭐 저만 바쁘고 뭐 그러겠습니까? 오죽하면 새벽부터 막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밤새고 진짜 첫 차 타고 너무 열받으니까 바로 그냥 서울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 정말 판단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5일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거에 대해서 또 당연히 저 사람들은 낄낄 댈 텐데 그거랑 별개로 지금 윤석열 김건희 무너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한동훈 대표가 옆에서 또 깔짝깔짝 대고 있지만 여기는 아까 장예찬 씨가 얘기했듯이 한동훈 온가족 드루킹 사태 때문에 온전치 못할 거고요. 이제 이준석 씨 개혁신당 이런 데에서는 또 자기들은 다르다. 그러면서 양비론적으로 이렇게 막 여기저기 까고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씩 이준석 씨의 그 거짓말과 얼마나 그 졸렬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